안녕하십니까. 메이커 시스템 이승준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후가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자격증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 학생분들 중에서 이 자격증에 관련된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자격증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더 선호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업체에서는 또 자격증을 더 보시는 업체가 또 있으실 것 같고 약간 업체들마다 좀 그게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자격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떤 돈을 지불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없는 것보다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자기가 지불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될 수 있으니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제가 좀 준비한 거 보시면은 자격증은 어떤 능력을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기본적인 3D 프린팅에 대한 실력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가 알려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분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치루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 요소를 위해서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과정으로 가시기 전에 한번 훑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자격증을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직업 현장에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맡게 되는 업무가 무엇이냐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자격증이 있으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전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방 스타일의 스튜디오에서도 정말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지원을 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인이나 그리고 잡코리아 같은 데 가서 보시더라도 3D라고 검색해서 보시면은 계속 지금 일거리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그걸 갖다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금방 나왔다 금방 또 사라지고 그래서 조금 인내력을 가지시고 일자리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사람이 그리고 잡코리아를 계속 좀 유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공방이나 3D 프린팅 관련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당연히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일하시게 된다면 뭐 출력 서비스를 도와주시게 된다거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아마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이라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자격증이 정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대학 전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사실은 3D 프린터는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3D 프린터는 인터넷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과목에서 물론 디자인과가 가장 거기에 충실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종이로 표현해낼 수 있던 거를 컴퓨터로 표현해낼 수 있었고, 인제 시대에서는 컴퓨터에서 튀쳐나와서 바로 이제 실제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전공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디자인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느냐. 공부하실 때 이게 실기와 필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좀 집중하시게 되다 보면은 실기에 좀 소홀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와 필기를 적절하게 조금 더 균형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자격증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출력물을 그 높일 수 있는 후가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몇 년 전서부터 이제 3D 프린터가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그 키워드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일반적인 아마 그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는 100만 원, 200만 원, 한 300만 원, 500만 원대 이외의 그 프린터들인데, 그 프린터들은 이제 FDM이라는 프린터이고, 그 FDM이라는 프린터는 출력했었을 때 표면이 굉장히 거칠게 됩니다. 거칠게 되면은 그걸 갖고 소비자들한테 그걸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화를 내시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상품적으로는 가치가 그렇게 이거를 돈 받고 판매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후가공, 표면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만족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서 그 표면을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표면이 말랑한 그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가지고 실리콘으로 주형을 떠서 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를 뭐 카피를 해서 금형 사출하기 전에 테스트로 뿌려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가공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가공의 중요한 부분은 표면을 정리할 수 있고,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거치 부분을 사포나 전동 드릴로 걷어내고 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퍼티를 좀 발라서 구멍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틈 같은 것들을 퍼티라는 게 있는데, 철물점 같은 데서 퍼티가 팔 겁니다. 그 캔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그 화학 물질 같은 형태로 해서 퍼티를 바르면은 구멍 같은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구멍을 메꿔주시고, 사포나 전동들을 이용해서 거친 부분을 좀 제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표면이 만질만질해졌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 서페이서라는 거를 뿌려주셔야 돼요. 서페이서는 자동차 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자동차 표면을 맨질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서페이서나 아니면은 프라이머라고 또 하죠. 프라이머라는 그 스프레이를 어느 정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도장이 이루어져야지 제품이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3D 프린터에도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그 표면 가공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표면이 맨질맨질해졌으면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뿌려서 그 표면을 굉장히 매끈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붓으로 채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스프레이로 도장을 하셔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도색 작업을 통해서 마감재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SLA, 그러니까 FDM보다 좀 좋은 프린터 SLA나 DLP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무리 비싼 그 몇억 원짜리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도 표면이 약간 거칠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요. 그걸 사포로 약간 오돌토돌한 부분을 사포로 좀 제거해 주신다거나. 근데 FDM은 그게 굉장히 일이 많은데 고가의 억 원짜리서부터 SLA 장비,
SLA 장비는 굉장히 그게 좀 그 일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SLA 장비들, 특히 DLP 장비들은 중국을 필두로 해갖고 굉장히 저가에 한 2, 300만 원, 예전에는 뭐 몇천만 원짜리의 프린터의 가격이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뭐 2, 300만 원짜리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시간을 FDM보다 절약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그 출력하는 그 과정을 잠깐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ABS, FDM으로 ABS로 출력을 한 이 강아지의 모습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아세톤을 발라준 강아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PLA로 출력했고 ABS로 출력한 거예요. 약간 표면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그 나이테 같이 약간 층이 져 있는데, ABS로 한번 담갔다가 빼주거나 아니면 ABS를 약간의 온도, 그 한 70도 정도의 온도로 노출을 시켜주면은 ABS가 증발을 하면서 가스가 되는데, 그거를 제품을 한번 쐬주면은 깡통에다가 아세톤과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저 제품을 넣고 한 70도 정도로 가열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정말 마법같이 표면이 맨질맨질해지게 됩니다. 모든 면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짝 사포질 해주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뿌려주면은 작업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들이나 그런 그 제작 비용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의뢰하실 때 ABS로 하면 좋을까요? PLA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근데 PLA는 사실은 그 오차가 좀 그 열에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재료 뽑기도 쉽고, 그리고 쉽게 출력이 되는 반면 ABS는 열에 되게 민감한데, ABS는 아세톤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조금 그런 분들은 ABS로 출력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왜냐하면은 ABS로 출력하셔서 아세톤으로 한번 표면을 가공하신 다음에 사포질 해주시면 너무 일이 쉬워지는데, PLA로 출력하면은 이게 사포질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화학약품도 굉장히 센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운 화학약품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출력 의뢰를 하실 때도 학생분들은 출력하실 때 ABS와 PLA가 있으면 ABS로 출력해서 그거를 받으셔갖고 아세톤에 담갔다가 한번 빼기만 해도 굉장히 제품이 매끈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포질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학생 작품이나 그런 거 있을 때 활용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퍼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퍼티라는 게 여기 그 인형 두 개를 붙여놨고 인형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퍼티라는 퍼티라는 걸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해주면은 그 틈을 완벽하게 좀 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이게 그 ABS건 PLA건 저 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포질 해주고 퍼티 발라주고 서페이스 발라주고 저 과정을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퍼티가 없는 상태로 해주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퍼티는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가공 후에 서페이스 어느 정도 표면이 맨질맨질해지면은 그 다음에 서페이서를 이제 뿌리는데, 서페이서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내가 이게 하얀색 오브젝트라고 하얀색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든 다음에 사포질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하얀색 제품은 아무리 사포질을 많이 해줘도 이게 제품이 표면이 거친지 나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얀색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서페이서를 한번 회색으로 된 서페이서를 한번 뿌려보시면은 이게 사포질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표면이 맨질맨질하면은 서페이서가 굉장히 맨질하게 아주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맨질맨질한데 손으로 만졌을 때 꺼끌꺼끌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런 도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퀄리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페이서는 내가 사포질을 그 표면 가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도구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했었을 때 그 FDM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시는데 사포를 쓰실 때 요령은 이 사포가 보통 낮은 번호가 있으면은 이게 거친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0방, 200방, 300방, 500방, 500방 굉장히 거친 거죠. 거친 걸로 이제 사포질을 표면 가공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표면이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 사포의 번호가 높은 뭐 1000방, 2000방, 1500방으로 이제 점점 이거를 올리시는 겁니다. 이 100방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100방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뭐 800방, 600방, 800방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셔야지만 어느 정도 부드러운 면이 나오게 되지 100방으로 아무리 문질러셔도 이거는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순서 가시면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가셔야지만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표면이 이제 맨질맨질해졌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제 서페이서를 이제 뿌리셔서 표면을 뿌리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서페이서 이걸 뿌려주실 때 이게 사방 이게 한 부분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에 골고루 뿌려질 수 있게끔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뿌려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출력하시려는 출력하셔갖고 이제 후가공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아무리 사포질을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방법이 이 서페이서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방 같은 경우는 입자가 굉장히 두꺼운 입자이고 그리고 1000방 같은 경우는 이 서페이서도 똑같이 아까 사포하고 똑같은 건데요. 500방짜리는 입자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500방짜리를 뿌리시면은 모든 걸 다 감싸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엣지, 여기 있던 그 중요한 그런 표면의 디테일 같은 것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표면 가공할 때 너무 귀찮고 어려울 때는 이 서페이서도 낮은 거 500방짜리를 쓰시면은 조금 더 그거를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해도 사포질을 했었을 때 PL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포질, 전동 사포기가 아니면은 작업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재료의 특성상 ABS가 아닌 이상. 그래서 서페이서도 좀 번호가 낮은 번호를 사용을 하셔서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표면이 굉장히 그 거친 상태에서 1000방짜리를 아무리 뿌려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너무 거칠다 하시면은 낮은 수의 서페이서를 사용하시면은 좀 작업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서페이서의 종류도 있는데요. 서페이서는 이렇게 캔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캔 형식은 저기 1번 제품인데 서페이서는 500방짜리 맨 왼쪽에 있는 게 500방짜리고 여기 있는 게 1000방짜리이고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은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에어브러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서페이서를 뿌리는 겁니다. 에어브러시가 있으시면은 조금 더 이쪽에 있는 캔은 캔 하나에 뭐 7, 8천 원, 많게는 10,000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너무 편리하지만 작업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쪽 서페이서, 이쪽 병 타입으로 돼서 에어브러시에다가 넣고 사용해 주면은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양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은 좀 그 에어브러시가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에어브러시 이런 형태의 병 형태의 에어브러시를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실 때 신나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 액체의 농도를 조절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농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캔 형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흔들어서 그 내용물을 확실히 섞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캔을 많이 사용합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서페이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도 대량으로 구입하시게 되면은 한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도색 작업의 마감 칠하기인데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저의 제품을 마감을 하는 건데요. 스프레이는 마감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색깔별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최후의 마감제는 투명 코팅 스프레이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마감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마감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코팅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제품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색이 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방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그 투명 마감제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고 오래 이거를 보관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런 스프레이 작업을 하시면은 이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색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면에 잘 달라붙지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에는 도색 작업을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 방 안에서 작업을 하실 때 그 습도를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뭐 습도 제거기를 뭐 가동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는데요. 가능하시면은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을 좀 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가공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D 프린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터는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시대가 되면은 저희가 종이로 인쇄하듯이 프린터도 쉽게 이제 출력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허 같은 것들이 풀리고 기술이 발전되면은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FDM이나 SLA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후가공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해결되면 10년 안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만은 이 과정은 이 후가공 과정은 만드시는 메이커들 그러니까 3D 프린터 이외 분들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형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제품을 만들어내신 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이 작업은 다른 작업에서도 이미 다 사용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3D 프린터만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 그 조각이나 아니면 조각하셔갖고 그거를 후가공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 하시는 그 디자인 작업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경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3D 프린터가 이제 발전되면 이런 거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고가의 3D 프린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가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살짝 필요하고요. 이 FDM보다는 덜하지만 고통스러운 이 FDM보다는 덜하지만 조금 더 분명히 이 작업은 없어질 수는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하시고 작업에 임해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또 재밌는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에 관련된 자격증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처음에 생각하신 것보다 3D 프린터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자신이 정말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을 3D 프린터와 융합이 되었을 때만 이게 좀 극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3D 프린터만 배우셔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시고자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망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3D 프린터로 창업을 해서 3D 프린터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출력 의뢰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3D 프린터가 너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고 본인이 정말 잘하시는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그 것들을 잘 융합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알으셔야지 이거를 정말 잘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만든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있어야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인문학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통해서 3D 프린터에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